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현대차의 신차를 보러 왔는데요. 뒤에 있는 엑시언트 아닙니다. 제가 2년 전쯤에 영국에서 5N, 아이오닉 5N이란 차량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현대차 그룹이 영국에서 최초로 고성능 일렉트릭 차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혼자 이렇게 셀프캠을 키면서 차량도 보여드리고, 또 구두드 페스티벌이라고 영국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이거든요. 모터스포츠. 그 행사장에서 다양한 차들을 보여드렸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년이나 지났습니다. 현재 2025년 아이오닉 5N을 시작으로 오늘은 고성능 전기 세단인 아이오닉 6N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해서 왔는데요. 와, 이 부스부터가 M 브랜드 특유의 이 퍼포먼스 블루 컬러가 있거든요. 이 컬러가 이루어진 건물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초로 공개가 된 아이오닉 6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 이렇게 건물에 들어오니까 엄청난 차량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오늘 최초로 공개가 된 아이오닉 6N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가장 먼저 저를 반겨주는 차량은 바로 올해 2025 모터쇼에서 발표가 되었었던 신형 아이오닉 6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N라인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 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디자인 특화 트림이기 때문에 기본 아이오닉 6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 안쪽에 보시면은 퍼포먼스 블루 컬러가 입혀져 있는 6N이 있는데요. 와, 근데 6N을 보기 전에 현재 지금 전시장 같은 경우는 M 브랜드의 지향성, M 브랜드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차량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N 비전 74부터 해서 제가 영국에서 보여드렸던 차거든요. 이게 바로 롤링랩 시리즈인 RN22E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영국에서 그때 동승석에 시승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잠깐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시승까진 못했지만 아무튼 이 롤링랩 기반의 RN22 기반으로 아이오닉 6N이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또 그 위에는 5N부터 시작해서 얘는 i30N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고 막 드리프트 사양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있습니다. 와, 이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막 휘둥그레집니다. 이야. 자, 드디어 오늘 7월 10일 최초로 공개가 된 아이오닉 6N 전면부입니다. 신형 아이오닉 6 기반으로 디자인이 들어가 있지만 5N과 동일하게 스펙은 전혀 달라서 사실 디자인만 공유를 하는 것이지 아예 다른 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신형 아이오닉 6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많지만 5N처럼 전면의 범퍼라든지 에어로 다이내믹을 완전 새롭게 바꿨다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5N 같은 경우는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정말 인정해주는 고성능 차량이었는데요. 5N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포츠 유틸리티 SUV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공기저항 개수라든지 또 공차 중량이 2.2톤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6N 같은 경우는 세단이기 때문에 공기저항 개수가 좀 더 낮고요. 또 공차 중량도 적게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5N 같은 경우는 엄청난 덩치를 불구함에도 제로백이 무려 3.5초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공개가 된 6N은 제로백 몇 초대일까요? 아무래도 다운포스와 함께 공차 중량이 덜어졌기 때문에 제로백이 무려 3.2초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부 곳곳에 에어로 다이내믹 기믹들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고성능을 지향하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M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퍼포먼스 블루 컬러가 입혀져 있으면서 프론트 덕트에는 레드 컬러, 이게 실제로 보면은 약간 오렌지빛 컬러거든요. 아무튼 이 오렌지빛 컬러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예쁜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보게 되면 휠은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정확한 스펙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아마 5N하고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차량을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 튜닝을 할 때 많이 하는 게 공차 중량을 덜어내는 거거든요. 공차 중량을 덜어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휠입니다. 휠도 무거운 건 또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카본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섬유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엄청 가볍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서 중량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게 정확한 재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차 중량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 내연기관 환사 시에 무려 65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동력에 있어서도 중요한데요. 일단 물리적인 풋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호피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 디스크 로터도 일반적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는 이 디스크 로터가 무려 전륜에는 400mm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슈퍼카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에도 견주었을 때에도 밀리지 않는 스펙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풋브레이크를 제외하면 회생제동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모터스포츠나 서킷, 트랙 주행을 했을 때 여기서 이 차량의 성능들이 갈립니다. 보통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이 무거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속되는 구간에서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가 과요일이 되면서 또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는 막 페이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무거운 중량 때문에 회생제동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회생제동 기능만 세게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회생제동이 세게 들어가면 그만큼 강력한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그 전압이 배터리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압을 버텨내기가 보통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르부르크링이라든지 다양한 랩타임을 측정하는데 많은 전기차 브랜드들이 참여를 하지만 중간에 실패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그렇게 되면 배터리가 과열이 돼서 결국에는 출력 제한이 걸리거든요. 근데 5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강력한 전압이 배터리로 들어왔는데 배터리가 오히려 온도가 낮아졌다고 해요. 확실히 이런 것들은 SK오인의 최신 배터리, 구반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디테일한 기술력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에는 곳곳에 블랙 하이글로시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카본 퍼포먼스 파츠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차량은 따로 카본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러한 프런트 부분이나 아니면은 도어 쪽 이런 곳에 카본이 들어가 있다면은 공차 중량을 또 덜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리어 타이어는 275의 3호 사이즈가 적용이 되고요. 캘리퍼는 전륜과 비교했을 때 조금 작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N과 비슷하게 리어는 디스크 로터가 전륜에 비해서 조금 조그만 게 들어가 있네요. 충전 포트는 조수석 후방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배터리는 5N과 공유를 하는 4세대 배터리 셀인 84kW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충전은 초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약 18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충전 시스템이 800V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한국에서는 이런 고성능의 전기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인제 서킷에 있는데요. 앞으로 무려 독일의 뉴르부르크링에 요 고성능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이 N 브랜드의 성장 속도가 무섭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아이오닉 6N 후면부를 보고 계시는데요. 먼저 공개가 되었었던 신형 아이오닉 6의 N라인과 비교했을 때 뭔가 디자인은 약간 공유를 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상단부에 보시면은 이 리어 윙 스포일러, 요게 N 브랜드는 기본으로 들어가죠. 요런 것들이 공기 역학적인 흐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다운포스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또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후면부 쪽에도 이렇게 중량을 덜어줄 수 있는 파츠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N 전용 범퍼가 적용이 됩니다. 아이오닉 6가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N라인 같은 경우는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이 후면부의 디자인이 좀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호불호가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N 브랜드로 오게 되니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측면부에서 말씀드렸었던 카본 N 퍼포먼스 파츠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후면부에서는 디자인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야, 근데 진짜 이런 차량들은 타봐야 됩니다. 이 차량이 제로 빼기 3.2초에 내연기관 환자시 650마력인데 사실 이렇게 디자인을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차량을 느껴봐야지 이 차량의 진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로 온 김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기본 아이오닉 6하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중앙부에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M 브랜드는 리어 윙 스포일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어떻게 열릴지 궁금합니다. 열어볼게요. 오픈. 아, 그냥 이게 통째로 들어가네요. 야, 근데 이게 전동 트렁크라서 살짝 만져볼까요? 아, 이게 댐퍼가 엄청 굵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동 트렁크였었다면은 리어 윙 스포일러 때문에 무게가 조금 더 무겁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아이오닉 6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안쪽에 보시면 레드 컬러의 바 같은 게 보이시죠? 보통 모터스포츠에 참여하는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차를 막 엄청나게 고출력으로 밟기도 하고 또 코너링에서 막 드리프트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량의 강성이 좋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포인트들이 차량의 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따로 튜닝을 한 게 아니고 양산형에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약간의 수납 공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성능 차량이긴 하지만 데일리로 탔을 때에도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었다는 게 M 브랜드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오닉 6N이 최초로 공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차량 한 대로 많은 분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계셔서 이렇게 뒤에 갑자기 뒷자리에 타게 됐는데요. 와, 역시 M 브랜드는 일단 실내 내장재 자체도 다르잖아요. 일단 알칸타라가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를 포함해서 센터 또 루프 쪽에도 필러 쪽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고성능 느낌을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현재는 아이오닉 6N 운전석을 보고 계신데요.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5N과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5N을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5N은 SUV고 6N은 세단이기 때문에 전고가 조금 낮아요. 전고가 낮은 것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N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N하고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한 N 모드가 총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계기판은 5N하고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온도와 모터 온도, 모터 스포츠를 즐겼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이렇게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고요. 또한 요번에 6N 한정으로 N트랙 매니저가 새롭게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주행 말고 트랙 주행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5N하고 다른 점이 또 있다면 센터 쪽에 버튼들이 약간 다릅니다. 5N은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제 고정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6N은 이렇게 윈도우 버튼이 센터 쪽에 들어가 있고요. 또한 열선이라든지 통풍 이런 버튼들도 센터 쪽에 위치해 있는 게 5N하고 다른 점입니다. 또한 무선 충전 아래쪽에는 차키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컵홀더도 꽤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M 브랜드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NGB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최대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650마력의 힘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하고요. 드디어 6N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확실히 이 버킷형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운전자를 착 하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M 브랜드 특징인 이 센터 쪽에 지금은 불이 나오진 않지만 야간에는 여기서 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감성을 조금 더 충족시켜 줄 수 있고요. 또한 일반적인 아이오닉 6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센터 쪽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넣었을 때 대시보드 앞쪽에 화면이 들어가는데요. 6N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그러한 패널들이 좀 축소가 되어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자대여 서스펜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면에서 피드백을 맞춰줄 수 있고요. 또한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가 5N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색다른 음색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오늘은 이게 시승 행사가 아니고 이제 전시 행사다 보니까 사운드 시스템까지 느낄 수는 없지만 조만간 이게 9월 달에 4분기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시승 행사를 한다면은 그때 한번 성능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5N하고 비교했을 때 뭐 헤드룸이라든지 공간적인 측면을 제외하면은 거의 느낌, 감성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차량은 진짜 달리고 싶습니다. 달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5N에 이어서 두 번째 전기 N인 고성능 전기 세단 아이오닉 6N을 살펴보았습니다. 5N 같은 경우는 별명이 생태계 교란종부터 해서 고성능 전기차의 표준이다, 또 트랙 주행을 위한 양상형 전기차다라는 무수한 별명이 존재하고요. 또한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도 전투력 측정기로 사용할 만큼 인정받은 차량입니다. 그 인정받은 차량의 공기 저항 개수와 좀 더 가벼운 차체를 가지고 있는 6N은 더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7월 10일 공개가 되었고 본격적인 출시는 올해 4분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승행사도 이 더위가 한풀 꺾일 때쯤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6N도 얼른 시승기를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안녕!